여러분 안녕하세요. 151가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계 이제 곡창지대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뭄 때문에 이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사료만 가격이 거의 50% 이상 올랐죠. 위기라 얘기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우리가 1년에 1,700만 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료만 해도 뭐 GMO 옥수수만 해도 1,100만 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에 쓰고 있는 농자재, 비닐서부터 사료, 씨앗, 뭐 모든 게 뭐 많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은 거꾸로 가고 있죠. 자, 탄소 배출 농업이죠. 이제 뭐 인공 파매랄까 아니면 이제 농자재 쓰는 비닐, 뭐 잡초 매트, 밭갈이 뭐 여전하죠. 제가 이제 이런 농업을 지향하면서 보면은 제가 작년도에 그 유튜브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폐쇄시켜라 뭐 이런 농업을 지구인들 뭐 식량 부족한다 뭐 한다 하면서 뭐 그럴까 그래 테러를 많이 당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저희들 지향하는 제가 지향하는 이런 농업을 40년 하면서 좀 수없이 다 뭐 뭐랄까 공격? 제가 이제 좋아서 하는 농사인데 저는 이제 또 유튜브 한 거는 이제 제가 10년 동안 교육을 하고 또 20대부터 30대 다니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지금의 농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 하는데도요. 지금 분들의 그런 그 글로 해서 댓글로 해서 테러를 당할 정도, 테러할 정도로요. 제가 이제 앞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35년 전이죠.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 풀을 키워야 된다, 땅에 비를 푸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이어지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뭐 그건 그런 사람들의 얘기고요. 자, 오늘은요. 선진 농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노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틀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2개입니다. 자, 틀밭이 다섯 번째인데요.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쿠바식 틀밭 같은 경우 농지에다 틀 설치하고 흙 채우면은 흙을 높이 채워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단점이 많다. 빗물도 빼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비료 넣고 밭갈이하고 그래 작물 파종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관행 뭐랄까요? 천대 농업의 그런 그 생산형 농업이죠. 제가 이제 제안한 틀밭은 이제 농지 평지에다가 그대로 이제 틀을 설치하고 유물 멀칭하자. 이게 멀칭이 좀 자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무기온 상태에서 평지에다 그냥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해서 작물 파종하자. 아마 이게 제가 이제 아까도 했습니다만 40년 동안 이런 지향하면서 정말 이런 유튜브 개설하자 말자 뭐 그런 테러를 가할 정도로요. 지금도 간섭이랄까 뭐 제가 가져 있는 정보 공유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거 참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오늘은요 무기온 상태로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사 방법 비교입니다. 쿠바식 틀밭 아까도 있습니다. 밭갈이하고 이제 그런 비료 넣고요. 그 전형 생산 여기 했을 때 토양 살리기는 거의 뭐 힘들지 않습니까? 뭐냐면 토양이 노출됐고 밭갈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야 작물 뿌리로 뭐 태어나자마자 작물 뿌리가 이제 생기자마자 보면 이제 밑거름 돼 있으니까요. 뿌리 만든 것도 한계죠. 왜냐 그러면 많이 만든다는 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발생한다는 건 힘들겠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탄소 배출 농업이라는 거. 지금 제가 이제 지향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하자. 그래서 이제 토양 살리기 아닙니까? 우리가 멀칭한 이유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미생물, 소독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온 상태에서 작물 뿌리가 발생이 많아진다는 건 그는 앞서 이제 과학적 근거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 농업이라는 거 우리가 탄소 배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틀을 놓으니까 조금 탄소 배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틀을 안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탄소 흡수 농업을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 농사 기술에서는 탄소 흡수 농업이 있지만 틀을 밭으니까 틀이니까 뭐 좀 탄소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틀을 안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재활용 틀로 하면 되겠죠. 이런 걸로 저의 생각인데요. 뭐 여러분의 기준이 또 다 틀릴 테니까요. 지금 미국이 그런 그 100헥타, 1000헥타까지 대규모 지금 2020년대 들어서 지금 거의 75% 뭐랄까요 브라질 같은 거의 90%가 넘지 않습니까? 노틸 농업 우리가 이제 무기온 상태에서 이제 그런 부분경운하는 씨앗만 이제 지나가면서 아니면 멀칭하는 그런 농업이 하고 있는데요. 왜 권장할까? 그게 뭐냐면 이제 뿌리 발생의 에틸렌 효과입니다. 과학적 미농부가 나서서 에틸렌 효과가 뿌리 발생을 높인다는 이걸 과학적 근거로 해서 미국의 농부들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루마린의 효과로 해서 토양 살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 근거로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농부가 노티를 권장하는 이유 과학적 근거입니다. 민농부의 그런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이 글이 있고 거기 민농부 소속의 사라 라이트 박사가 이제 연구된 그거면서 1990년대 후반에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민농구 대규모 농업에서도 이제 지금 뭐 100헥타, 1000헥타까지 기교화되면서 하게 된 결정적인 건데요. 자, 무기온 상태에서 작물 파종했을 때 이제 흙이 딱딱하니까요, 작물 뿌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굵어진다는 그 현상은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형성하면서 또 잔뿌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뭐냐, 어떤 물질이 방출하더라. 그 물질이 뭐냐, 기체 형태인데 그게 에틸렌이라는 겁니다. 그 에틸렌이 장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굵은 뿌리가 형성되면서 잔뿌리를 발생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많이 발생했을 때 또 제가 앞서도 소개했습니다.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 그거를 이제 균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많이 발생하니까 토양 속에도 미생물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균균이 많이 발생했을 때 또 발생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궁규균의 일종의 진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발생하는 그루마린이라는 성분을 발생시키는 걸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 그루마린이 뭐냐면 토양의 때알구죠, 비옥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물질이라는 게 이게 그 사라 박사, 민농부 소속의 사라 박사가 찾아내서 민농부에 설득한 과학적 근거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노틸 농업이 있었습니다. 앞서 그런 얘기에서 1940년대 가뭄이 오면서 이제 많은 적지 않은 농가들이 이제 노틸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과학적 규명이 부족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에드워라는 사람이 이제 바까리라는 어리석은 농부란 책을 통해서 바까리의 이득은 단 하나도 없어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방향을 일으켰고 많은 농부도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에 민농부의 라이트 박사에 의한 이런 에틸렌 효과와 그루마린 효과입니다. 이걸 위해서 뭐냐, 풀 발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해충 발생도 줄여진다. 그루마린은 뭐냐면 3년 후에 2배, 15년 후에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그게 과학적 규모로 이제 발표됐거든요. 그 다음에 뭐 캐나다 아니면 이제 영국 국립 그쪽에서 왕립이죠. 그쪽에서도 연구가 같은 연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노틸의 효과가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틸렌과 이제 그루마린을 과학적 근거로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에틸렌 효과, 그루마린 효과가 뭐냐?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토양 표토층과 이제 심토층까지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그 토양에 뭡니까, 유기물 넣고 미생물 넣자. 그래서 토양 속에 뭐 퇴비 넣고 아니면 뭐 나무 껍질 넣고 뭐 나무들 뭐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 높인다. 그건 힘들다는 거. 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했습니다만 이제 멸치 뿌리라는 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토양 작물 자생력 뿌리라는 거, 그다음에 유기물이라는 거. 뿌리가 유기물이니까요. 그 뿌리 앞에는 또 미생물 서식하니까 그래서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이라는 얘기를 계속 단어를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토양 자생력, 영양 생산을 높이는 거고, 그다음 토양 때알 구조, 과학적 규명이죠. 에틸렌. 그다음에 그루마린, 이에서 이제 빗물 저장이 높인다는 거. 왜냐하면 그 때알 구조에서 보수성이 높아가니까요. 그다음 병해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이 현재 적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고퀄리 생산한다는 거. 그다음 결정적인 게 뭐냐?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민농구의 그런 과학적 근거요. 좀 더 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저 앞서도 저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토양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멀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층에 멀칭했을 때 거기에 유기물이 증가하면서 유기물층이 되니까 거기에 미생물과 동생물, 이때에 토양을 살려낸다. 그래서 뭐 이런 토양 살리는 멀칭만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토양에 뭡니까, 뿌리, 작물의 뿌리가 들어가면서 뿌리가 유기물이니까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궁균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심토층까지. 그러니까 토양 속으로 뿌리가 많이 들어가서 작물의 뿌리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토양이 깊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뿌리, 그 다음 유기물이 되긴다는 거, 그 다음에 미생물이겠죠. 그래서 이게 토양 세 가지 아울렛을 때 토양 자생력이고요. 작물 자생이 뭐냐? 뿌리다. 우리가 이제 많은 뿌리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깊은 뿌리라는 거. 그래서 작물 자생력과 토양 자생. 어떻게 보면 작물 자생력은 이코르즈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따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앞서 이제 소개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뿌리가 많을수록 그만큼 궁규율이 발생한다.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같은 물질을 이제 뿌리 끝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그걸 이제 공사하고 있는 미생물이 와서 이제 기생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군기기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 근거로 나왔고, 그래서 토양 속에 뿌리가 많을수록 미생물이 많다. 그게 군기균이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자생력이 높아지고 작물 자생력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이것이 과학적 근거라는 거. 그래서 노티를 뭐랄까요, 권장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렇게 노티를 지향한다는 거. 오늘 그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그게 그러니까 설득 아니면 뭐 저는 이제 설득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정보 공유일 뿐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토양 유기물층 아마 그래서 미생물과 동생물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통해서 표토층, 우리가 표토층은 제가 이제 한 20cm를 하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물 뿌리, 많은 뿌리겠죠. 그 다음에 깊은 뿌리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과 이루어지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갈이하고 아니면 이제 멀칭 안 했을 때 미생물은 현재 적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뭘 보통적으로 토양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 올린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기준이 다를 거니까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기준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가 밭갈이 했을 때 밑거름 놓고 밭갈이 했을 때 포토층 보통 20cm 밭갈이 되니까요. 그럼 그 속에 비료가 있으니까 작물도 이렇게 뻗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수년 동안 이어지다 보면 이제 염류 경반층이 형성되면서 더 단단해지면서 이제 이런 표토층 농사가 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심토층까지 그래서 가자. 그래서 밭갈이 하지 말자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저희 주장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 맞으시면 이제 하시고요. 아까도 했습니다만 뭐 이런 농사를 하니까 뭐 댓글로 테러를 가할 정도로 제가 이제 그런 글이 올라온 대로 그냥 삭제해버리고 했습니다만은 안타깝죠. 자, 여러분의 기준이 다를 거니까 뭐 그건 이제 여러분이 맞게끔 맞다 하면 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버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자,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한 농가고, 이 농가에서 한 50만 평 한 농가거든요. 여기서 교육을 요청해 와서 그 지역에 도 단위로 해서 뭐 전국에서 모였습니다만은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그쪽에 농가가 컨설팅 해달라 해서 컨설팅 농가입니다. 여기는 이제 포토묘에서 우리가 모판 거기서 이제 50만 평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규모였는데 그래서 기계화 잘 돼 있습니다. 여기는 뭐 완벽하다 할 정도로 이제 농업의 벼농사의 대가들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친환경 논에서 이게 4번을 밭갈이 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초제 안 쓰니까요. 4번 밭갈이해서 포토묘 같은 품종의 포토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전년도 가을에서 논에 그 벼수확 끝난 데서 거기서 처방을 하고요. 컨설팅하고 나서 또 수시로 이제 컨설팅하고 나서 이제 봄에 여름이죠. 여름에 가서 이제 이 뿌리를 뽑아서 확인한 겁니다. 같이 농가들하고 또 서울에 이제 그런 농업 계통의 이런 전문가들하고 불러가지고 같이 사진 촬영하면서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한 농가입니다. 같은 지부입니다. 같은 농가인데 그 50만 평이니까 친환경 유기농도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급식하는데 납품도 하니까 이제 이쪽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자연 유기농이니까 무기온 상태에서 포토묘 똑같은 품종이면서 같은 묘 같은 뭐랄까 그 모판이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꽃까지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뿌리 양이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분열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게 잎사귀 보시면요. 저희들이 이걸 채취하고 나서 그날 오후 되니까 이제 그냥 뭐랄까 쉬고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요. 여러 사람들 모이니까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지내고 나서 다음날 사진 촬영을 깜짝 놀래더라고요. 참석자들이 뭐냐 그러면요. 잎사귀가 다 말아졌는데 저희들은 무기온 상태에서 한 그 벼는 잎사귀가 보십시오. 그냥 살아 있었다는 거. 그래서 뭐 사진들 찍고 난리였죠. 그동안 뭐랄까요. 비디오들 찍고 막 그렇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뭐 출연이랄까요? 거기서 뭐 같이들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방식으로 이런 테스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벼 농가의 저의 무견 상태에서 사례라는 거 제가 이제 그리고 직접 했던 농가의 그 사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전업농의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노티라에서 무교원해가지고 20년, 30년 가까이 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농가도 이제 꽤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노티라에서 뭐 이런 협회가 생기고 굉장히 확산되고 있죠. 무기온 상태에서 비료.
이제 퇴비 같은 거 아니면 화학비료나 밑거름하고 나서 이제 비닐 멀칭 아니면 잡초 매칭해서 하는 전업농이 많거든요. 아까도 했습니다. 20년 뭐 30년 가까이 된 농가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화학농하고 이제 뭐 친환경 유기농도 아마 인증받은 농가도 이제 나왔을 거라 봅니다. 그 사이 안 가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자주 방문하고 이제 그 분들하고 했던 전데 최근에 뭐 확산되는 농사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들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작물 뿌리 발생량 많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냐면 이제 밑거름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뭐 태어나 가지고 뭐 그대로 이제 무경이지만은 비료가 있다는 거, 퇴비가 있다는 거, 그런 촉성제 뭐랄까요? 그 속효성 그런 양분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뿌려지면 바로 이제 수분이 뭡니까 이제 아미노화 되면서 바로 흡수되니까요. 그래서 뿌리 발생. 그다음에 토양 살리기로 이제 제한적이겠죠. 그다음에 탄소 배출이라는 거. 그 제가 제안하는 그런 농업은 뭐냐? 그런 무기온 상태 유기물 헐청하자 하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뿌리 발생을 무기온 상태니까요. 뿌리 발생은 많아진다는 건 이미 이게 밝혀진 거고요. 그 다음에 토양 살리는 거 유기물 멀칭이니까요. 그 다음에 탄소 흡수 농업이라는 거 이런 차이 모르겠습니다.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거 뭐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뭐랄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시내에서 이제 버스 타고 하는데 뭐 자기 친도 이제 노티를 하게 됐다. 그래서 노티를 바로 전업농이 하고 있는 노티를 이제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혼동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비교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요. 자 이런 차이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노티를 할 거냐. 자 우리 지금 미국의 노틸과 우리나라 전업농 노틸은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럼 전원농의 노틸과 우리 노틸이 다르고요. 이런 것도 비교하시면서 똑같은 노틸이라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요. 조금 제가 이제 좀 과격한 언어를 썼고요. 좀 그랬습니다. 좀 죄송하다. 뭐 테러란 말이 좀 너무 좀 안타까워서 좀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죄송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